여러분 어서오세요. 구민성 글방이에요. 자, 오늘은 산할배 동화 26번째. 제목은 아줌마 우엄마 해요. 어떤 아이가 아줌마한테 엄마 하자고 그래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요. 단편 동화 아줌마 우엄마 해요. 1. 이내는 겨우 2돌 지났을 때 엄마 아빠와 헤어졌어요. 대학생이던 엄마와 아빠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이내를 낳고는 도망치듯이 떠났어요. 엄마는 미국에 유학을 가버렸고 아빠는 이내를 보육원에 맡기고 군대에 갔고요. 이내는 그렇게 버려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내는 성격이 밝아서 보육원에서도 즐겁게 생활했지요. 영리하고 착하다는 칭찬도 많이 듣고요. 그래도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때는 어디 콕 숨어서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래 울지는 않아요. 수정 같은 눈물 몇 방울만 흘리고 얼른 눈물을 닦고 명랑하게 변했어요.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또 한 사람, 선주 아줌마는 정말 불쌍해요. 아줌마의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갔대요. 꽃을 좋아하는 아줌마가 꽃집에서 데이지 꽃을 사서 나올 때였어요. 큰 길 건너편에서 아줌마를 발견한 아저씨는 반가워서 막 뛰었다고 해요. 그런데 큰 길을 건너던 아저씨가 커다란 화물차에 치이고 말았어요. 끼익! 쿵! 너무나 짧은 순간에 일어난 사고였지요. 아줌마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어요. 아줌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으로 뱃속의 아기마저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세상의 빛도 못 본 아기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밥도 못 먹었어요. 밤에는 너무 무서워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아줌마는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일하던 미용실에는 한동안 출근도 못했어요. 미용실 주인은 다음에 기운 차리고 오라며 아줌마에게 쉬라고 말했어요. 아줌마는 일자리마저 잃게 되어 마음이 더 상했어요. 아줌마는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보험금을 많이 받았어요. 또 화물차 회사에서도 돈을 많이 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아기에 대한 죄책감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날은 잠을 자려고 약도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너무 슬프고 외롭고 무서워서 매일매일 울었어요. 한숨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아줌마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어요. 선주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 어떡하니? 다 싫어. 살고 싶지도 않아. 얼굴이 헬쓱한 아줌마는 기운이 다 빠져서 중환자처럼 보였어요. 선주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얼른 기운 차려야지. 사는 이유도 모르겠어. 이렇게 텅 빈 가슴으로 왜 살아야 하지? 아줌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친구는 계속 설득했어요. 참 좋은 친구지요. 일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면 몸이 더 상하게 돼.
봉사를 많이 하는 친구는 아줌마에게 함께 활동하자고 권했어요. 세상에는 남을 도우면서 건강과 행복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 아줌마는 친구를 따라서 양로원에 갔어요. 친구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아줌마는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질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할머니들의 정다운 수다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할머니들의 눈빛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도 느꼈지요. 이젠 남들과 대화를 하고 밥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잠도 편하게 잘 수 있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살겠다는 자신감도 조금씩 생겼어요. 2. 어느 봄날 친구가 말했어요. 예, 선주야, 우리 이제 보육원에도 봉사하러 갈까? 보육원? 거기에 아이들이 많거든. 그래, 좋아. 보육원에도 가서 해주자. 아줌마는 얼른 대답했어요. 남을 돕는 봉사가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아줌마는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 머리를 손질해 주었어요. 그런데 3번째 방문할 때였어요. 동화책을 보던 어떤 소녀가 다가왔어요. 아줌마, 제 머리도 예쁘게 해주세요. 오, 그래? 이리 앉아봐. 소녀는 의자에 앉으려다가 멈추었어요. 그리고는 뒤에 있는 아이부터 먼저 앉게 했어요. 왜 순서를 바꾸니? 네가 먼저 왔는데? 아줌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네, 제가 언니니까 양보해야죠. 얘는 이제 겨우 4살이거든요. 소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아줌마는 이 소녀가 속 깊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근데 넌 몇 살이니? 7살이에요. 이름은 뭐지? 이내라고 해요. 정인혜요. 이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작은 입으로 말했어요. 얼굴도 이름도 다 예쁘네. 또 마음씨도 예쁘면 좋겠어요. 어머나, 그래? 아줌마는 깜짝 놀랐어요. 이내의 말이 무척 어른스럽잖아요. 근데요, 아줌마도 예쁘고 착한 분 같아요. 그러냐?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아줌마는 이내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줌마는 이내가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이 아닌데도 그 보육원에 가고 싶은 거 있죠. 3. 다음 토요일에도 아줌마는 이내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어요. 그리고 손톱을 깎아줄 때였어요. 아줌마에게 손을 맡긴 이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아줌마, 있죠?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저기 있죠? 이내는 얼른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베베 꼬았어요. 글쎄, 얼른 말해봐, 이내야. 뭔데 그렇게 망설이니? 화 안 내실 거죠? 그럼 이내 말이라면 어떤 거라도 화 안 낼게. 그럼 말할게요. 꼴깍? 이내는 계속
하다가 나중엔 침을 꼴깍 삼켰어요. 이내는 긴장하면 꼭 이래요. 아이고, 이내야, 얼른 말해. 아줌마 답답하니까. 이내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눈도 꼭 감았어요. 그리고 재빨리 말했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해요. 뭐? 엄마 하자고? 왜요? 안 돼요? 안 되면 말고요.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자, 잠깐만 기다려봐. 아줌마는 빨래방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뛰어가서 의논했어요. 친구는 이내의 생각을 환영하면서 손뼉까지 짝짝 쳤어요. 아줌마와 친구는 내친 김에 보육원 원장실로 바로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아줌마는 거기서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이내를 딸로 입양했어요. 이내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혼자 쓰는 방이 생겨서 참 좋았어요. 엄마도 처음 생긴 딸과 시장에 가서 예쁜 옷이랑 신발을 사주며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이 며칠 지났을 때 이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미용실 차려요. 미용실? 네, 엄만 솜씨가 좋잖아요. 또 서비스는 제가 자신 있어요. 그 말에 엄마는 용기를 얻어서 미용실을 차렸어요. 엄마 이름에서 선을 따고 이내 이름에서 인을 따서 선인 미용실이라 했어요. 착하고 영리한 이내는 열심히 엄마를 도왔어요. 이내는 손님에게 음료수도 대접했어요. 주스, 요구르트, 녹차, 사이다 등등 요일별로 매일 다르게 준비했어요. 게다가 이내는 사극 드라마를 흉내내면서 재미있게 말했어요. 여왕마마, 오늘은 녹차를 한 잔 드시옵소서 라며 찻잔을 두 손으로 척 올리면 손님들이 재미있다고 막 웃지요. 어떤 손님은 용돈을 조금씩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는 고개를 숙이면서 마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예쁘게 사양했어요. 그래도 손님이 계속 받으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오면 소녀 감사히 받겠사옵니다. 만극하옵니다, 마마. 이내는 그런 돈을 며칠씩 모아서 미용실 옆의 꽃집에 달려갔어요. 노란 후리지아를 한 다발 사와서 예쁜 항아리에 꽂았어요. 그랬더니 미용실 안에 꽃향기가 흘러서 손님들이 모두 기뻐했지요. 후리지아가 시들면 천리향 화분을 들여놓아서 황홀한 향기로 가득 채웠어요. 또 기다리는 손님들의 자잘한 심부름도 곧잘했지요. 이내의 재롱과 재치로 미용실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이젠 활력을 되찾았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도 웃으며 말했어요. 선주야, 네 딸내미 정말 예쁘고 착해. 엄마는 덧붙여서 자랑했어요. 그래. 또 영리하기도 하지. 네 덕분에 좋은 아이를 만났어.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내게 고마울 거 없어. 하늘에서 네 남편이 선물로 보낸 거지. 네가 착하니까 말이야. 친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님들도 엄마의 솜씨와 이내의 서비스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자꾸 많아지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었지요. 4. 어느 날 이내는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 나고 말았어요. 편도가 퉁퉁 붓고 온몸에 열이 펄펄 났어요. 엄마는 이내를 업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히고 분홍색 약도 받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꿀물도 먹여줬어요. 엄마는 밤새워 이내를 간호했지요. 물수건을 이마에 몇 번이나 얹어주면서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를 보고 뛰어오던 남편이 죽었고 나 때문에 뱃속의 아기도 죽었어. 이내까지 나 때문에 죽으면 불쌍해서 어떡해. 아, 이내야, 제발 죽지 마. 엄마는 간호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이내는 기분 좋게 눈을 떴어요.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따갑지 않았어요. 정말 거뜬하게 나았어요. 이내가 일어나 보니 엄마가 벽에 기댄 채 끄덕끄덕 졸고 있잖아요. 이내는 엄마에게 무릎 담요를 가만히 덮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만 엄마가 깨고 말았지요. 벌써 날이 샜구나. 네, 엄마,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이내의 맑은 목소리를 듣고 엄마는 콧등이 찡해졌어요. 그래, 이내야, 이젠 괜찮니? 그럼요. 엄마 덕분에 깨끗하게 나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미용실에서 일을 많이 해서 몸살 났잖아. 엄마가 오히려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이내는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있어줘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는 손가락으로 이내의 붉은 입술을 매만지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어. 꼭. 엄마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피었어요. 이내의 입가에도 예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의 미소는 어쩐지 닮았네요. 마치 두 송이의 채송화처럼 말이죠. 끝. 이 사진에 채송화 두 송이 있다, 그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여러분, 아동영 채널은 댓글이 안 되니까 의견은 문자로 주세요. 여기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 밑에 있죠. 문자로 댓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잘 있어요. 안녕.